이거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저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저점을 잡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그냥 외우세요. 정배열에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점을 잡는 사람은 주식으로 돈 못 벌어요. 그건 제가 개런티 할게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배열에 매매하는 사람. 편안하게. 예를 들면 이제 역배열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 예를 들면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있다고 쳐봐요. 이런 빠지는 구간에 있으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게 지금 음영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망정이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싸다고 생각하면 잡는단 말이에요. 쭉쭉 잡아 들어가요. 잡고 싶죠? 이런 잡으면 안 돼요. 한번 다시 볼게요. 잡고 싶죠? 잡으면 안 돼요. 언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탔을 때, 그때 잡아야 돼요. 이런 추세 하락 구간에는 느긋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추세를 벗어나고, 저는 좋아하는 자리는 뭐냐면 이 바닥 음영을 탈피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좋아해요. 21선 돌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단순해요. 21선 돌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21선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안착하고 그리고 가는 걸 좋아해요. 보면 이런 음영 표시가 돼서 한번 음영을 돌파하면 이때가 아마 CCI 0선 넘을 때인데, 그때가 싼 맛에 처음 살 수 있는 거는 트레이더로 치면 음영 돌파하자마자, 혹은 지수 21평 기준으로 CCI 0선을 넘을 때, 그때가 싸다고 그냥 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언제냐면 21선을 돌파하면 얘가 주춤거리면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갈 때, 그때가 최고예요. 이럴 때 제일 먼저는 음영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는 그냥 싸다 그러면서 사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횡보하고 다시 가는 순간,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버리세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레이딩을 하겠다, 내가 이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주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계좌에는 뭐가 작용을 하냐면 파레토 법칙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게 먹을 게 없을 것 같죠?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와요. 고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지수 차트를 보시면, 예를 들면 ETF를 매매하시는 분은 당연히 여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겠죠, 이 지수 ETF를 하시는 분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수 거래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개별 종목을 매매하죠. 실질적으로 바닥에서의 종목 움직임보다 이 고점에서의 개별주 움직임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바닥에 그냥 몰빵 쳐놓고 안 쳐다보고 몇 달 있으면 몇 배 되는 이런 꿈은 좀 버리세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마인드를 바꿔서 내가 정배열 구간에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현금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개미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제가 경험한 제 주변의 슈퍼개미들의 매매 방법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매매를 하고요. 자, 그래서 릴렉스 하셔라, 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음영 끝난 후가 좋다. 왜?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에. 자, 그리고 등락 비율 80 돌파 후가 좋다. 자, 아까 제가 그 정배열 구간의 끝자락이 왜 수익이 더 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래서 요 등락 비율을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종목의 슈팅이 어디서 나오냐면 등락 비율이 충분히 올라오는 이런 시자에서 슈팅이 나와요. 이런 데서 최바닥에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슈팅이 나와요. 어느 정도 5에서 8분응선을 올라가면서 종목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가 최고점에서 물리냐면, 이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증시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왜 낚이냐? 주식을 포기한 사람들이 왜 돌아오냐? 왜 주식을 포기한 사람들이 돌아오냐? 그거는 이 등락 비율의 어떤 화려한 종목 장세의 그 슈팅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미쳐서 들어오는 거. 이런 데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한 방 딱 사서 크게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실현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갈 때.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트레이딩은 N자 파동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트레이딩은 N자 파동이에요. 뭐 그 폭이 좁아도 상관없어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90에서 110 맞아요. 그럴 때가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이걸 원해요. 내가 이걸 다 먹겠다. 이걸 다 먹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이걸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베팅해서 이거를 짧고 강렬하고 큰 금액으로 먹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N자 파동에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는 최바닥에 몰빵 한번 질러서 크게 먹자, 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버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크게 버는 사람 중에 제가 크게 버는 걸 본 사람들은 다 이런 데서 요 구간을 확실하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한 1억 있으면 한 여기서 1억 몰빵 해놓고 뭐 한 여기서 2억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게 나는 그냥 1억 여기서 밑에서 박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위에 2억 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망쳐요. 제 경험상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는 어떤 슈퍼개미도 최바닥에서 그냥 1억 박아가지고 2억 될 거를 골라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부터 이제 매매 시작하는 거, 그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빠지는 추세, 흐르는 추세 똑같은 얘기인데, 역배열 구간 이런 데서 매매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데서 계좌를 방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바닥에서 몰빵 쳐서 고점 매도, 이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릴게요. 종목 지수가 N자 파동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번 장의 종목의 힌트는 이런 구간에서 나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주도주가 태송을 하기 시작해서 주도자가 이제 랠리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최바닥에서 갑자기 빡 오르는 애가 주도주가 아니에요. N자 파동으로 얘기하면 요런 구간, 상승 2파동, 이런 데서 주도주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는 슈퍼개미 애들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슬슬 주식을 사다가 이런 데서 비중을 확 실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닥에서 매매해서 1억에서 1억 한 2천 됐다고 치면 1.2억이 어디서 결국은 큰 수익이 나면 여기서 주도주 몰빵으로 2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2천 벌고 여기까지 8천을 버는 거죠. 완전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됐나요? 이제 많이 착각을 해요. 최바닥에 그냥 박아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역배열에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크게 쳐물리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최바닥에서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배열 구간에 매매를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파동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보고 있다가 N자 파동에서 확 실어주는 거. 여러분들 제 방에 계시는 분들, VIP 방 분들 다 느끼시죠? 우리 계좌 랠리 여기서 나와요? 바닥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랠리가 나오나요?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분명 종목 그냥 묻어놨는데 갑자기 빵 터졌다, 그죠? 그 빵 터지는 게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등락비율 90, 100 막 이런데 진짜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 빵 터지잖아요. 다들 그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 원리에 의해서. 더 얘기를 드릴까요? 이게 왜 그런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매 패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큰 애들을 사는 거예요. 시가총액 큰 애들을 큰 덩치 애들이 확 사주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주도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시중에 유통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개미는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오기, 투심이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수익률 플레이가 들어가면 시가총액 큰 거를 팔고 작은 거를 이제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게 움직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시가총액 큰 것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중소형주로 갈 때, 그때 개별 종목을 좋은 걸 잡았던 개미들의 수익률이 빵 터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빵 터질 뿐더러, 두 번째는 터진 걸 보고 개미들이 붙고, 개미들이 붙은 걸 보고 기사가 나오고,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주식 다시는 안 해라고 포기했던 개인들이 마치 도박 중독 걸린 것처럼 발길을 옮기는 시장이 나옵니다. 이게 시장의 패턴이에요. 다시 한번, 시가총액을 지수를 바닥에서 올리는 거는 뭐다? 인덱스다. 그 인덱스가 바닥에서 지수를 올린 다음에 뭐가 나온다? 종목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종목 장세가 나올 때 시가총액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자금이 확 올라가면서 시총 작은 것들이 빵 터진다. 그러면 화려한 종목 장세가 터지면 그거를 보고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그런 거를 보고 집 나갔던, 다시는 주식 안 해, 그분들이 고점에서 들어온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장은 빠진다. 이게 오픈 시장의 특성이에요.